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재가 실종이 됐습니다. 재료가 없는데요. 당분간 증시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제2의 삼성전자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투데이 시간에서는 3분기 어닝 시즌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의 김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증시 흐름이 좀 막혀 있습니다. 먼저 어제 마감 상황부터 좀 먼저 살펴볼게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3.28포인트 하락한 1981.8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는데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여파로 국내 증시 역시 관망 흐름을 좀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개인이 1,760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도 공세를 막지 못했는데요. 장중 1979선까지 하락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인 끝에 막판 1980선은 지켜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수급도 막혀있지만 외부에서도 재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최근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그 기저에는 유럽 문제가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이슈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서 당분간 유럽 문제를 증시가 좀 안고 가야 하는 형국인데요. 미국의 경우는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속도 면에서는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승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월 20에서 30만 개 이상의 꾸준한 신규 취업과 월 평균 0.2%에서 0.3%포인트 정도의 실업률 개선이 뒤따라야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럽 문제의 해결이 보다 가시화되는 것이 증시 상승의 우선적인 원동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그리스 구제금융 등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서 당장 증시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증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위안이 되는 점은 현재로선 유럽 문제가 관리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증시에 큰 위협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크게 유럽 리스크가 불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쪽의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 이번 실적 시즌에 눈높이를 맞춰야 될까가 투자자분들로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증권가의 리포트나 이런 분석을 봐도 상당히 좀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다양한 시각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분기에 경기 둔화와 실적 양극화가 예상돼 주식시장의 돌파구로 작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전체적으로 매크로 지표나 이벤트 모두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어서 증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3분기 실적에 지나친 기대와 또 지나친 비관 모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지만 3분기 실적 개선폭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가 그나마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지나친 낙관 역시 적절치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예에서처럼 핵심주들은 경쟁력에 따른 양호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업종별 또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종목별로 이번 3분기 실적의 편차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하반기 그래도 실적 모멘텀 살아있다 쪽의 분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NH농협증권에 따르면 올 3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19조 9천억 원 대비 43.2% 증가한 28조 6천억 원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4분기 순이익 컨센서스 역시 28조 원으로 3분기 대비 2.1%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93.6% 증가를 해서 2분기를 바닥으로 실적 모멘텀이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요. 여기에 연말 소비 심리가 안정되면서 실적 모멘텀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경기 부양책이 점차 실물 경기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돼서 하반기 실적 개선 업종에 대한 관심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인데요. 투자 매력도가 큰 업종으로는 3에서 4분기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 화학, 또 금속광물, 조선과 건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대형주가 못 가는 동안에 중소형주의 랠리가 더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어느덧 540선 돌파까지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이렇게 중소형주 쪽에서 좀 대형주의 대신해서 역할을 좀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죠. 네, 코스피의 소형지수 지수와 또 코스닥 지수가 9월 후반에 기술적 조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상승을 하면서 재상승에 좀 시동을 건 모습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전제되지 못할 경우 개별 종목 장세의 증시 분위기를 주도하는 코스닥 지수 역시 5,500선에서 저항에 좀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이번 주 흐름이 4분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결정하는 데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신고가 낸 종목이 무려 40개 종목이나 나왔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 좀 투자 대안으로 향후에는 좀 꼽히고 있나요? 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코스닥 시장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은 IT 관련주와 바이오, 또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게임주 등의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최근 3차 양적 완화 등 유동성 증가에도 대형주의 이익 개선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스몰캡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지난달의 경우 IT 부품주와 기계, 에너지, 관련주, 또 헬스케어 관련주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런 만큼 가격 부담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IT 관련주의 경우도 주가 모멘텀은 좋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제약이나 또 원자재, 자동차 관련 부품주 등을 포트폴리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좀 열심히 찾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시영 기자와 함께 이슈 투데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장 이제 출발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함께 같이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